오늘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돌아올 생각 안 하고요. 시장 분위기는 계속 얼어붙어 있고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 그리 나쁘진 않았거든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일단 그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건설주와 같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는 많이 내렸지만 실적 기대감은 그래도 있는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 그리고 IT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장 후반에 결국은 힘을 내면서 지수가 이제 10포인트 가량의 상승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죠.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세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먼저 갔다 와봐요. 지난밤에 FOMC 회의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다 결과물은 나오질 않았고요. 그래도 주택 지표 이거는 괜찮은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을 보시면 FA 주택 가격 지수와 이제 네.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FA 지수는 이 거래되는 이 가격을 중심으로 네. 지수를 이제 산출하는 것이고, 케이스 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주택 가격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것이다라는 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주택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 변화율이 이제 기존에 좋았던 시장 2003, 4년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주택 시장의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과연 주택 공급량이 얼마만큼 늘었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월별로 지금 신규 주택 완공 숫자를 보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신규 주택 매물도 이제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추가 공급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착공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좀 더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강한 공급을 하게 되면 과연 시장이 이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제부터 진짜 체력 테스트가 시작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신규 주택 매매 오늘 발표된 지표인데, 전월비 추이라든지 전반적인 판매량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해 볼 요소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 신고가를 내던 주택 관련주들이 최근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FOMC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아무래도 이 QE3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경기가 금방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시면 미국지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간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기만 하던 모기지 30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모기지 리파이낸싱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치 지수가 굉장히 정체에 빠져 있는데,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주택시장의 회복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10월 달부터는 둔화되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자재 시장은 요즘 어떤가요? 네, 원자재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 경기가 좋다면 원자재 가격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될 것이고, 최근에 또 달러가 강세보다는 약세 국면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예. 약세입니다.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금은 가격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QE3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서 정치적인 민감한 구간이다 보니까 FOMC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은 성명서만 발표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번엔 FOMC 성명서가 아니라 의사록, 그 안에서 무슨 얘기들을 나눴는지, 네. 12월 달에는 과연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상황인데요. 유럽 쪽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복합 PMI라든지 독일의 IFO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네. 결국은 유럽 경기의 흐름이 중국 제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 IFO 지수 이건 뭐예요? 이제 미국의 이제 ISM 지수와 보면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네. 이 기업 신뢰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유럽 쪽의 서베이 지수는 아직도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총수요의 회복이
돈을 풀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유럽 쪽에서는 계속 확인해주고 있고 그나마 이제 중국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개선 강도나 속도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다라는 네, 점. 그래서 거드림 바 있고요.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좀 불안 요인들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호재가 있어도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그냥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업종별로 따져보면 꽤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업종 하나 점검을 해볼까 했는데 의약품 업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쭉 올라가더니 지금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흐름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 예전에 의약품 관련주 점검을 했을 때 그때 몇몇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시간 좀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때 보입니까? 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LG생명과학 탑픽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에 또 대웅제약이나 유한양행은 개별 종목을 점검 드리면서 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약업종은 지금 놓고 보게 되면 기관 수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의약업종은 지금 호재와 이제 악재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국내 시장 규모가 지금 크게 약세를 보였다가 2013년부터 다시 터닝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노인 인구의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네. 이쪽은 이제 강세 요인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쪽의 약세 요인이 뭐냐면 차트를 잘 보시면 이쪽은 의보 재정 수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0년도부터 노령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의보 수가 자체의 움직임이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조치가 뭐냐면 바로 이 약가 인하거든요. 약가 인하 때문에 이제 그때 제약업종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네네. 약가를 인하다 보니까 다시 재정 수치가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 좋아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다시 한번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중간에 무슨 변동 상황이 생기게 되면 네. 다시 또 정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쉽게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2013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의약업종을 압박하는 그런 요소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신하시기보단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신약 파이프라인과 함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들 업체 몇몇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에게까지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좀 가려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업종 지수와 함께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을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과도 결부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내수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라든지 의약업종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IT도 견조해 보입니다만 IT와 지금 게임이 안 되죠. IT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의약업종과 음식료 대표 종목군들인데요. 자, 이러한 밸류에이션 갭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 추가 매수만 단행하기보다는 네. 조금씩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비중이 너무 많다면. 네. 그래서 핵심 종목은 여전히 LG생명과학과 함께 유한양행 정도를 보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기관들이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 같고요. 탑픽으로 말씀드린 종목 LG생명과학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30% 이상 올랐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경계의 시각을 가져나가면서 기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좀 몇 가지 더 봐야 되는데 환율 좀 체크하고 갈게요. 원달러 환율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1,100원선 무너졌고요. 1,098원 20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의 계속 하향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수출업체들이 걱정스러운 지경까지 이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100원 선은
좀 당국이 좀 지켜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때 보입니까? 1,100원 선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겁니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선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속도와 연속성 네. 그리고 강도입니다. 네네. 지금 뭐 1,100원대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곧바로 반등한다든지 이 영역대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지금 N1 환율, N달러 환율보다는 이제 그 원엔 환율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방금 차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네네. 원엔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어... 결국은 이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더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라서 원화 자체의 강세보다 원화가 지금 엔화보다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뭐 주요 수출주들 또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주들에게도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볼 것은 두 가지. 1,100원이 무너졌는데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빠른 속도로 무너지느냐 그러면 시장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라 완만한 흐름이라면 환율과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엔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대비했을 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 수출주에 받는 부담은 4분기에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속도와 강도, 추가적인 하락 여부 이거 체크해야 되겠고요. 원달러와 함께 원엔 환율의 추이까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종목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 좋고 뭐 이유 있고 이런 종목들 잘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어떤 보면 주식 투자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먹기가 참 쉽지가 않고 욕심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하면 정치 테마주 말입니다. 오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대선이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정치 테마주 전반을 모두 살펴보기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몇 종목만 살펴보게 되면 예. 뭐 써니전자라든지 우리들 생명과학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과거부터 이제 정책 관련주로 꼽혀왔던 이들 종목의 최근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흐름들이 최근에 뭐 거래 증가와 함께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4일 연속 모두 동일하게 새 후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탄력을 보면 아무래도 이 안철수 교수 관련된 종목군들의 탄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재인 후보 관련주 종목군들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아마도 이 시장에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흐름들,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네. 결국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들 종목은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적절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결국 거래량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네. 대량 거래량이 분출하는 모습, 과거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거나 저점에서 터닝을 했던 정도의 움직임에서 대량 거래량 수준을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또 다시 한번 큰 변곡점이 올 수 있다는 관점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일종의 대안으로 코스닥 시장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테마주 종목이라는 점에서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호흡은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또 필요할 텐데요.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시죠. 네, 내일을 위한 전략들과 함께요. 오늘은 수급 좀 살펴드릴까 합니다. 코스피가 1950에서 1910선까지 주저앉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연기금이 단 하루를 빼놓고는 계속 주식을 사들여줬습니다. 이 지수를 앞으로도 계속 방어해줄 만한 우리 증시의 우군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연기금이 이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은 BNS 인베스트먼트 김형근 대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먼저 말씀 나눠볼게요. 요즘 이제 수급이 시장의 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뭐 이미 오래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연기금이 그래도 계속해서 받쳐주는 상황인데 수급 어떤 판단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의 이제 수급은 어떤 하나만 보기보다는 각 주체별로 조금씩 분해해서 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기관 연속성인데요. 그전에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을 먼저 살펴보죠.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한다면 기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의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최근 외국인들의 이제 거래에서 ETF 거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ETF에서 외국인들은 인버스 ETF에 대한 매수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 특히 지난 8월 이후로는 인버스 ETF를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러면서 이 코스피 200 지수는 조금씩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시각이 쉽게 매수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파생 상품 움직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 외국인들의 시각은 일단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 사는 모습은 그렇게 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이제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 쪽 혹은 뭐 기타 법인의 흐름인데 이 국가 지자체 갖고 있는 차익 매매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갭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가장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런 기타 법인의 차익 매매 물량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소화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데요. 이들 주체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 계류율 마이너스 1%에서 0.1%에서 플러스 0.2%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즉 베이시스가 조금만 변해도 이들은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내는 주체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만을 이끄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큰 예.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 펀드인데 이 국내 펀드 쪽에서는 여전히 자금이 시원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을 비롯한 여러 기관 쪽에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이 펀드 내에서의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화학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팔고 네. 최근에 또 자동차주 아주 적극적으로 팔았죠. 그러면서 IT라든지 아니면 뭐 의약업종, 통신업종 상대적으로 이제 방어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그런 종목군들 또 시장이 이제 제조업 중심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서비스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 보여줌으로써 이런 종목군들을 좀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신권으로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내에서 가지고 있는 돈 내에서의 이동이 결국은 종목군들의 급등락을 가져왔다. 그래서 안 좋은 종목은 계속 빠지는 모습, 좋은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 대비해서 이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그런 장세 흐름이 네.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기관 내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투신권의 매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이 최근 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기금이 샀던 기간은 2012년 지난 3월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부터 사기 시작했고요. 예. 최근 들어서 매수량을 더 넓혀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 패턴을 잘 보시면 지수의 급락 구간 그리고 월말 구간에만 주식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번 월말까지도 이런 연기금 매수는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월초라든지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들도 물량 조절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결국 수급 쪽에서는 연기금의 월말 매수를 제외한다면 네. 강력하게 위쪽으로 견인할 만한 주체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마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연기금. 전체적인 시장의 매수 관점에서의 그 강력한 유입은 예. 연기금을 중심으로 아마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으나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를 놓고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겁니까? 계속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 비중을 많이 채워놓지 예.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들어오긴 하겠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연기금에 매수하는 기간은 지수의 상승 구간이 아니고요. 연기금이 또 지수를 올려가면서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네. 연기금 매수만으로 윗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김영근 대표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요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수급 자체도 없는 상황이 매수의 그런 수급 예, 자체가 예.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뭐 이러한 대외 변수를 좀 보자면 일단은 외국인들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뭐 1,100원 선이 좀 이탈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환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가 추가적인 들어오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환율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보자면 역시 이제 대선이라는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서민층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오바마 후보가 될 것이냐, 혹은 롬니 그러한 보수적인 그러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건 롬니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계층 간이라든가 어떤 산업 간에 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불확실성 상태에서 어떠한 한쪽으로 좀 베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도 외국인들 매수가 또 들어오기에는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뭐 기본적인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약간 4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약간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구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 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현재 뭐 투신에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이러한 외생 변수에 대한 상황은 똑같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관들도 적극적인 어떠한 매수를 좀 하기에는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측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연기금 측의 매수인데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이따 종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가에서 매수하는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이러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엔 좀 어려운 구간, 수급의 어떤 부재 속에서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뭔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연기금이 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뭐 다 사야 된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뭐 그런 전략을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잘 찾아보면 괜찮은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그러한 섹터를 좀 보면 올해 이제 연기금들이 지금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좀 했는데요. 지금까지 예. 해서. 앞으로 지금 연말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수의 여력은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측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한 4, 5조 원가량의 어떤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과연 그 매수들이 어느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올해 지금까지 해서 매수한 그 섹터를 좀 보면 이런 오히려 그 연기금들은 경기 민감주들을 좀 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상위 10개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오히려 뭐 현대차 주가의 흐름이 계속 좋지 못했던 자동차 쪽이라든가 화학 쪽,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도 계속 매수를 해왔고 뭐 NHN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제가 CG를 좀 지금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뭐 정유주 같은 경우 SK 뭐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좀 우리가 보자면 그 주가가 지금 계속 강하지 못했던 오히려 섹터들을 계속 매수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 종목을 따라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어제도 그랬고 SK 하이닉스라는 이런 종목이라든가 오늘 뭐 삼성전기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죠. 이러한 종목도 최근 한 달 새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으로써 좀 올라오는 그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방어주적인 성격과 또 교집합이 이루어진다면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당분간의 어떤 근데 긴 시각 조금은 긴 시각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이러한 강했던 종목 혹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 대응을 하면서 좀 장기 관점보다는 짧은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희 애널리스트, 뭐 특이한 아이디어, 뭐 신선한 아이디어 좀 내놔주세요. 네, 그동안 전략은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뭐 아이디어 한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어떤 뭐 건가요? 어디 가서 이제 뭐 강의를 하라고 한다면 이 그림만 갖고도 1시간 이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코트라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인데요. 예. 중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네. 그림을 볼까요? 보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나이키, 아디다스, 캐터필러, 포드 같은 기업들이고요. 들어오고 있는 기업은 휴레패커드, 델컴퓨터, UPS라든지 페덱스, KPMG,
시만텍,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는 중국에서 나가고 있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중국 내 산업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네. 경공업 종목군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 높아진 이 생산 비용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숙련도를 가지고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도 6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70, 80년대 이 중화공업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전철을 중국도 지금 똑같이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에서 이 비용을 버티다 못한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동남아시아 같은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스스로 쫓겨난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로컬 업체들의 성장에 못 이겨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자국 산업의 보호를 받고 있는 로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은 중국 내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점. 네. 경공업은 스스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중국의 이제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고 싶은 기업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델이라든지 휴레패커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뭐 시안이나 중국의 이쪽에 공장을 지어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메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AP를 만들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스스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 중국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중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대신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보단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체제를 찾고 있던 기업들이 중국 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서비스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KPMG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이고요. 자, 그리고 UPS, 페덱스 모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택배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이들 업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소비, 유통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이들 업체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 즉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고 있는 이 국내 80년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중국으로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 같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진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네. 뭐 더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관련된 종목들 네네. 그리고 미국의 좋아요. 흐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면 최근에 노동 비용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동안 제조업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그 제조업 공동화 현상 자체가 고용의 뭐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융업의 발달, 금융의 발달을 하다 못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 변종 파생 상품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한번 망할 뻔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노동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 비용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기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셰일가스 부각된 이후에도 그런 얘기 계속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와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셰일가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골라야 될 종목군들이 눈에 들어온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유통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동방홈쇼핑의 영향력이 감소하긴 했지만 CJ그룹이 중국 사업을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은 단순하게 M&A가 아니라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어서 주가가 쉽게 안 빠질 것 같고요. 이제 CJ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동방홈쇼핑 지분은 줄어들었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조업 회복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미국의 현지 공장이 진출하고 있는 기업에 기계를 대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현대차 공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 쉽게 안 꺾일 것 같고요. 네. 현대위아를 포함해서 CKD를 납품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군들도 쉽게 주가가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산인프라 관련 자회사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미국의 공작기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흐름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기뻐하면서 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성광배나 휴스틸처럼 같은 종목군들은 좀 일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피팅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관이음세라든지 실제적으로 강관 물량의 증가에 따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도 여전히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좀 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각에서 또 재밌는 아이디어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김영근 대표의 전략도 들어봐야죠. 대표님은 어떤 전략이십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해드린 대로 좀 연기금의 수급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적인 부분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별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연기금 부분에서 그동안 연기금들이 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NHN이라는 종목이라든가 네. 뭐 이런 차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종목, 오히려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하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아직 하지 않았죠.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중간에 나와서 일단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이러한 쪽은 일단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강하게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KB금융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최근에 좀 사기 시작한 종목이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이런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율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뭐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상보라는 이러한 종목이라든가 잉크테크라든가 각 종목별로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가장 키워드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라는 부분하고 성장성, 수급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목을 지금 선정할 때 아직까지는 계속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구간에서 실적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이면서 실적이 좀 확인이 되고 그 안에서 수급이 또 유입되는 이러한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러한 구간 안에서 좀 짧은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중국 관련 쪽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중국 쪽으로 좀 보자면 길게 보자면 중국의 지금 9월 수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됐죠.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통화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발 그러한 모멘텀을 좀 봤을 때는 긴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기계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이런 쪽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화학업종 쪽에서는 좀 긴 시각입니다. LG화학이나 이런 종목이라든가 기계업종 쪽에서는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두산인프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 BNS 인베스트먼트 김형근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